지상파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몹시 고학력에 전공이 미국 정치죠. 네. 네, MIT에서 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라. 제가 장을 마련할 테니. 그리고 지상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예, 취지는. 자, 일단 먼저 전문가로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파파이스 버전으로 총평하면요. 저는 뭉클했어요. 뭉클? 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정상회담 일정이나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외교부라든지 관계자들이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일정을 짰구나.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주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그래서 그 효과도 좋았고 성과도 있었고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뭉클한 대목은 장진호. 장진호의 기념비 방문한 게 정말 끝내줬죠. 그때 네.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화면이 틀면은 이게 뭐예요? 1950년 이제 11월 말에 이제 거의 다 갔다 했는데 이제 중공군 12만 명한테 둘러싸였고 정말 그야말로 다들 처참하게 몰살 당할 위기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이제 스미스 소장이라고 있어요.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소장을 만나서 버티면서 한 2주일 버텨갖고 흥남 철수가 가능했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4천 명 넘게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스탈린그라드 전투보다 훨씬 추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때는 뭐 며칠 추운데 저 때는 뭐 계속 추워서 동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장진호 기념비가 제가 기억하기엔 5월 4일인가 5일인가 이제 새로 제막을 했어요. 그래서 제막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막한 지 얼마 안 돼요. 예. 지난 한 5월 4일인가 5일인가 이제 제막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좀 있으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이제 첫 방문지가 저기였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찍혔던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미군 병사가 그 추위에서 이제 깡통 캔을 이렇게 들고 그래도 살아나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인지 절망인지 하여튼 표정을 짓고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 저기 쓰여져 있는 글이 당시에 이제 종군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 이제 스미스 소장한테 네. 지금 철퇴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철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철수가 하죠. 아니라 우리는 단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맞는 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유명한 사진과 유명한 문장이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제가 굳이 저걸 넣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CSIS 가갖고 연설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저 문장을 인용을 하셨어요. 미국인들이 무슨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아는 사람이 준비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악수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악수, 예, 트럼프.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아요, 저도. 근데, 그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쭉 보니까 저게 트리도 총리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캐나다 총리예요. 예, 캐나다 이제 트리도 총리가 악수할 때 꼭 손을 꽉 잡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벗어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꿈치 있는 데 이렇게 뚝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전까지 악수 패턴을 보고 어떻게 하면 놓더라라는 거를 왜냐하면 조금 트럼프는 연구를 한 것 악수를 같아요. 해서 트럼프가 거인이거든요. 거인이어서 악수를 하고 자기 힘으로 앞으로 당겨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방 대통령이 끌려가.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캐나다 총리가 그걸 안 당하려고 당기니까 팔꿈치 부를 탁 밀었다고, 이렇게. 네, 팔꿈치를 밀었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딱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근데 그걸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 캐나다 총리는 앞으로 잡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뒤로 이렇게. 뒤로 잡아서 힘을 확 줘버린 거 아니에요? 뒤를 못 당기게, 이렇게. 이게 보도되기에는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소위 그 해병대 홈피에서 뭐 반응이 뜨겁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로도 이게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로 막 이제 보도가 됐고 뭐 홈피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죠.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홈피 올려져 있는 거고 트위터에도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총재 나오죠. 우리 아버지가 뭐 싸웠었는데 실제 우리나라 어쩌고 사람이 아니라 저쩌고. 미국인들의 반응이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죠.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한국 전쟁이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네. 불려요. Forgotten War라고. 왜냐하면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났구나, 이제 살자 했는데 갑자기 또 전쟁이 나니까 이제 주로 이제 끌려간 사람들, 끌려갔다 참전한 용사들은 2차 대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약간 사람들이 뇌리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전쟁다운 전쟁을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전쟁 선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게 종전으로 뭐 승리로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애매한 그런 그래서 그러니까 베트남 포괄적으로 전쟁하고 뭐라고 그래요. 비교하면 베트남 전쟁은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도 막 그렇죠. 일어나고 그래서 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지만 예. 한국 전쟁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전 용사들 뭐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레코그니션이라고 그러죠. 인정이라든지 인식 같은 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족 중에 여기서 전사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약간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사실 반응이 꽤 있었다. 그리고 미국 합참의장 조셉 덤폴드의 아버지가 또 바로 그때 장진호 전투에 있었어요. 아, 그때 싸우고 20살인가 21살인가 그때 그때 이제 전투에 참여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가서 이제 헌화를 한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정상회담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예, 그건 우리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런 뭐 제스처를 보여주면은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공공 외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대통령이 대통령 만나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퍼블릭을 상대로 하는 거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이제 공공 외교가 되고 대통령 자신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이제 한국의 이미지도 향상을 시키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외교 방법이죠. 그 이전에 대통령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공공 외교를. 옷을 많이 갈아입으셨잖아요. 부시의 그 골프 카트를 운전했다든가 그런 걸로 얼마나 뉴스가 많이 나왔는지 생각나십니까? 다정하게 어깨를 두드렸다. 뭐. 그러니까 막 손을 잡아주었고 막 미국 사회에서 실제 반향이 있었다. 트럼프도 이 이야기를 했죠. 만났을 그렇죠. 때. 트럼프 대통령도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이런 의회에 갔을 때도 의회 의원들도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뭐 꽤 하자가 되긴 되나 봐요. 효과를 얻었다. 이제 이게 하원 넘버원 차기 주자 어쩌고 저쩌고 거론되는 네. 양반이고 이게 하원 9명, 나중에 상원 9명, 그리고 우리 쪽 쫙 이렇게 네. 이게 중요 인물들이죠. 실제. 네, 미국 의회에. 그렇죠. 한국은 그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크게 각인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이나 어떤 뭐 의원들이 전부 다 예전부터 그런 뭐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정당의 보스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회가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보면은 이제 아리클 1이라고 해서 이제 1조가 미국의 의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의회가 이제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미국 의회 이제 의원들을 만난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아까 넘버 1이라고 했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 지금 이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가 된다면은 넘버 4예요.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상원의 프로템포레라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언 의장이 받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고. 나머지도 설명해주세요.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낸시 펠로시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하원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하원 의장을 했었죠. 민주당이 하원을 잡았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에드 로이스라고 해서 하원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네. 굉장히 공세적으로 그리고 네. 이렇게 의례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이 오가는 1시간 동안의 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주로 사드 배치 얘기에서 질문을 하고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 이제 뭐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개성공단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상원 하원의 주연사들하고 2시간씩 이렇게 이런 거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대통령을 주로 만나가지고 그렇죠. 대통령하고 무슨 사진을 찍고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뭘 처먹었고 뭐 환대를 받았다느니 뭐 친구가 됐다느니 이런 얘기만 나왔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 참석자들이 자기 그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린 반응을 보면 좋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이제 좋은 얘기 하죠. 남의 나라 정상한테 나쁜 얘기는 안 하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고 스윗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참 친절하고 좋다라는 얘기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본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 뭐 이념이건 뭐건 상관없이 일단 사람은 정말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통하는구나. 여기 정반대 안민석 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아, 그게 되게 웃긴 뭐하러 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저런 식으로 앉아있으니까 끝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얼굴이 가리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안민석 의원만 얼굴이 이렇게 내리고. 빼꼼시키라고 국회의원이 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예. 이거 우리 전에 해본 적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렇게 다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이런 이제 인상-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이런 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저기 뭐랄까요? 나는 왜 여기 있나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셔 하여튼. 근데 상원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상원 제가 드렸는데 사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존 맥케인 상원 네, 이 의원이고. 사람은 알고. 네. 아, 이 사람들이 상원 멤버들이에요? 예, 상원 멤버들이에요. 상원과 만남하고 하원과 만남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나 혹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각각? 하원은 이제 그 일반인들의 어떤 삶을 살펴보라고 뽑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예, 우리가 그 아는. 지역에 뭐 공원 해줄까, 다리 해줄까, 뭐 어떤 걸 공원해줄까, 옆쳐줄까. 다리 해줄까. 예, 예. 그리고 상원은 이제 그 처음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 때 약간 그 좀 더 거시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원의 외교라든지 안보 이런 쪽이 좀 더 강하고 전문적인 성향이 좀 있죠. 민생은 하원이 해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교나 안보는 상원이 해결하라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원은 이제 세출, 뭐 세입, 예산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고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원에 들어오는 사람치고 대통령 돼야겠지 하고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여기 인물들은 중요 인물들입니까? 중요 인물들인데 하필 이제 코리 가드너라고 해서 지난번에 정의용 실장이 가서 만나갖고 온 사람 있죠. 그때 뭐 사드 배치 안 하면은 뭐 국회에서 비준하는 게 말이 되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올린 페이스북, 아니, 블로그인지 페이스북인지 SNS인지 봤어요. 아, 네. 좋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네. 좋았겠죠. 아주 좋았다. 이렇게 예. 써놨대. 네. 이런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모여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나곤 해요. 아니 저렇게 모이기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 저게. 이렇게? 예. 근데 이번에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게 그 의회 캘린더를 보면은 DC에서 일하는 때 아니면 자기 지역구나 주에 가서 일하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딱 7월 그 독립기념일 전까지 이제 DC에서 일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침 시기는 또 딱 모일 수 맞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됐구나. 그래서 어렵게 다 만났다. 맥케인도 만나고. 맥케인은 왜 자꾸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는지 몰라.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게 맥케인 쪽에서 만나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샹그릴라 다이얼로그를 왔다가 이제 여기 와서 만나고 싶다 해서 27일이나 28일 날짜를 하나만 비워달라 해서 청와대에서 28일이 일요일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점심 때 만나자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서는 맥케인 측에서 사정이 생겨서 캔슬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난 지금 네. 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뭐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 만나자고 조율을 안 했다고 이제 비판이 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상원의원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였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미국의 상원의원을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기사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 미국 가기 전에. 근데 처음 약속을 이 사람 사정으로 캔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게 두 번째 만나려고 하는데 일정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 네. 만났어. 대통령 바쁘잖아. 졸라 바빠 이 양반. 근데 우리 언론에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맥케인이 만나달라고 했는데도 안 만나줬다.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고. 그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깐 건데 지금 잘 안 간 것 같죠. 그 CSIS 제가 요즘 맨날 까고 있는 데거든요. 방송에서. 여기서 이제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은 국내 언론에서는 아주 짧게 보도되거나 내용이 뭐였는지 제대로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연설도 아주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리고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CSIS라고 하는 것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부수상이 제가 요즘 맨날 욕하고 있는 친일파라고. 친일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장소에서 포럼 하는 거예요. 요건 제가 본 사진인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탈북자 데려와가지고 일본 정부가 탈북자를 데려와가지고 대북 관계에 대해서 탈북자인데 뭐라고 하겠어? 얘가 주관해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하고 같이. 그러니 당연히 이제 대북 강경책 같은 얘기만 연락을 하겠죠. 그런데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얘네가 싱크탱크 넘버원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렇죠. 아니 뭐
저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헤리티지 같은 데는 이제 특히 뭐 거기 이제 재단이니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브루킹스 같은 데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런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재단에서 돈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일본 쪽으로 끌어들이고 일본의 이해를 반영하려고 하고 근데 거기를 갔다 이거죠. 이 양반이. 그 양반이 가서 나는 연설만 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전 대통령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어.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나, 뭐라고 답했나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말했지만은 만약 조건이 된다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또 나갈 길을 또 이렇게 열어 놓으셨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연설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에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지금 굉장히 곤란해졌는데 상황이 네 가지 불가 예. 독트린 같이 얘기를 그쵸. 했죠.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제 한국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갑자기 까먹었어요. 인위적인 정권 교체를 아, 맞아요. 하잖아요. 예, 인위적인 정권 교체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평화롭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외교 정책에 한 3가지 기조가 있었죠.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있었고,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있었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거는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 안 좋아지면서 그냥 짱났고, 그리고 뭐 동북아 평화협력 같은 경우는 우리랑 일본 사이 안 좋고, 뭐 중국이랑 일본 사이 안 좋고, 끝까지 그것도 안 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사실은 신뢰가 안 쌓이고. 예, 신뢰가 안 쌓이죠. 또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신뢰를 쌓아가는 어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2014년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통일 대박. 최순실의 최순실 원수로. 장.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한반도에서 신뢰를 쌓아나간다면은 얘네들이 체제를 어떻게 하면 좀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전제가 좀 깔리고 마음을 열어라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저거 통일 먹어서 대박. 우리 돈 벌 거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값싼 북한의 노동력을 갖고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 굉장히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잠재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2등 시민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번에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가면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이런 데서 중요한 네. 대북 메시지를 많이 꼭 던지잖아요. 독일에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더라고. 좀 상징적인 베를린 선언 이런 게 그러니까 상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 이런 것도 멋있게 느껴지나 봐. 소위 이제 국가 원수들이 가면 무시할 수 없는 재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자리에서 그런 거 독트린 잘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할 거라고 봅니다. 옆에 독일 총리 세워놓고 독트린 하지 않거든요, 발표. 그렇죠. 예. 어디 학술대회나 재단이나 이런 데 가서 한다고. 자, 여기서 그럼 무슨 얘기가 왔는지 제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찾아오셨어. 당사국으로서 또한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한국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기민 여러분, 나는 어제 이러한 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몇십 분간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네. 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저도 이 기자 질문을 나중에 들었는데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에. Was this discussed in your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Are you in fact advocating for such a exchange? If not, what are the concessions that the U.S. or South Korea should make in order to begi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finally, President Trump said yesterday, I think we have a, quote, I think we have a very, very strong, solid plan. Do you know what that plan is? And if so, can you please tell us? Thank you. 전날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아주 중요한, 중대한 계획을, 무슨 중요한 계획, 원대한 계획, 아주 북한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묻냐면 그 계획이 뭔지 도대체 아냐고. 비꼬는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다들 웃었어요. 가족들이. 네, 빵 터져서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다 듣고 나서 또 웃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트럼프 까는 거거든요, 그게. 트럼프 지가 무슨 계획이 있어? 이런 질문이거든요.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반되는 불법적인 일입니다. 한미 양국 간의 군사훈련은 방어를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속해온 합법적인 일입니다.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불법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정인 교수는 특보로서가 아니라 교수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 핵을 동결하거나 핵을 줄이거나 이러면 이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을 문정인 특보가 줄이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사실 그 말은 미국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네, 나오는 말인데 그 질문을 하니까 북한의 핵은 불법적인 것이고 한미 군사훈련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둘을 불법과 합법을 교환할 수는 없다. 이게 미국이 주류가 원하는 답이긴 하죠. 그렇죠. 문정인 특보가 했던 얘기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항상 있는 얘기예요. 항상, 그리고 미국 본인이 내에서도. 늘 해왔던 얘기예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워싱턴 DC 가면 문정인 교수가 워낙 인맥이 넓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저런 말을 늘 하는구나 해서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 했을 때. 근데 마이클 그린이 가가지고 시비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어디 갔어? 다 알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외교 전문가들도 많았잖아요. 외교 전문가들도 많고 시절 좋을 땐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근데 마이클 그린을 조금 알아요. 조금 아는데 똑똑한 사람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나도.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이제 일을 하는 방식은 월급을 받기도 하지만 프로젝트를 따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회의도 구성하고 책도 쓰고 하려면 이제 프로젝트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 하는 사람이니까 일본 재단에서 받게 일본 되는 말도 거고. 잘하고 일본에서 살았었고 그렇죠. 일본하고 관계가 좋고 일본 정부하고도 일했기 때문에 네. 일본 돈 사사카와 재단 일본 돈 왕창 따오는 거야 얘가 맨날. 자꾸 올라가잖아 부수장. 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긴 한데 우리한테 친일파야. 그냥 얄미운 거죠. 우리도 그래도 좀. 이 외에도 있는데 하여튼 요 CSIS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조언하거나 나중에 참여할 사람이거나 한때 참여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많아요. 워싱턴 정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거기 잔뜩 앉아 있는데 똑똑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FTA에 대해서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랬더니 미국 내 언론에서 트럼프가 휴밀리에이팅, 창피한, 굴욕적인 무슨 이런 실수를 했다고. 그 실수의 내용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헷갈린 거예요. 헷갈릴 네. 건데 그래서 그걸 기자가 깠어요. 야, 너 무역적자하고 재정적자 모르냐? 이 기사예요, 이게. 까면서 뭐라 그랬냐 밑에 보면 트럼프가 크리에이티브한 이제 비꼬는 거죠. 창의적인 주장을 했던 장면을 보여줄게 하고 이제 우리는 FTA 큰일 났어 이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 진지한 말을 하는 장면 중에 문제가 된 장면. The United States has trade deficits with many, many countries, and we cannot allow that to continue. And we'll start with South Korea right now, but we cannot allow that to continue. This is really a statement that I make about all trade. For many, many years, the United States has suffered through massive trade deficits. That's why we have $20 trillion in debt.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정부 부채인 거고 무역 적자는 이제 다른 얘기죠. 우리나라랑 무역 적자 한 227억, 230억 정도 될 거예요. 3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려서 이제 발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서 이제 한참 또 창피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실수를 남의 했다고. 대통령 앞에 예. 와가지고 재정 적자도 모르고 무역 적자도 모르고 이런.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예. 크리에이티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리고 또 언론에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아까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진호 기념비 헌화가 가장 인상 깊었고 그때 이제 잠시 연설을 멈추잖아요. 네. 이제 노병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뭐 그런 거는 정말 노병이 눈물을 흘려요? 옛날 그 생각을 하면서 노병이 눈물을 흘리니까 잠시 이제 연설을 멈추고 그런 모습 정말 있는 그대로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이 우리한테 주도권을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정말 줄 거라 생각 안 해요. 네, 이빨 낸 소리 비슷한. 네, 그거는 이제 운전석을 내주겠다라고 얘기 그냥 립 서비스로 불과하고 그거를 포기할 미국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동성명 안에 그게 들어가게 했다는 거는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어필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들려오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그 외교관은 메인스트림이 다 보수적이에요.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뭐 네. 굉장히 이제 초당파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달려든 집단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굉장히 좋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정말로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엔 정말 좋았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나이스 가이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가이요? 가이? 거기서 어디다 대고. 씨라고 다면서 왜 그러세요, 진짜. 나이스 가이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FTA 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나프타 재협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 있어요, 미국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FTA를 만약에 협상을 새로 시작하든 재협상을 하든 간에 USTR이라고 해서 미국 이제 무역 대표부가 협상을 준비를 해요. 그걸 이제 미국 의회에 보내요. 우리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걸 보내면은 의회에서 그걸 살펴보고 이게 협상권을 줘요. 협상단한테. 그런 과정이 한 90일 정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의회에서 필요 없어 그냥 니네 알아서 해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또 나프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겠다고 5월 18일 얘기를 해갖고 지금 8월 초에 이제 그게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자기네 수출의 70~80%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랑 비교도 안 되게 의존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막 어떡하지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 지금은 한번 해보자 한번 우리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고 니네가 우리랑 뭐 철폐하고선 가면은 너네가 손해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2의 수출국이기도 하거든요. 멕시코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일단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거는 협상 테이블 가서 하면 된다. 그래서 저쪽에서 무슨 미끼를 던져도 물지도 말고 가만히 있고 우리는 우리 거 챙길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뭐 가타부타 뭐 요동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뭐 전 수상이었던 브라이언 멀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고할 만하네요. 굉장히 참고할 만하죠. 네. 우리 이렇게 지금부터 날릴 필요는 별로 없다고 저는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너 뭐 북한 뭐 성과 얻어왔다는데 FTA 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당장 말해야 그래야 뭐가 까질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아니면 너무 많이 안 올라가고 그런 거를 찾는 거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얼마나 뉴스가 많이 나왔는지 생각나십니까? 다정하게 어깨를 두드렸다. 뭐. 그러니까 막 손을 잡아주었고 막 미국 사회에서 실제 반향이 있었다. 트럼프도 이 이야기를 했죠. 만났을 그렇죠. 때. 트럼프 대통령도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의회에 갔을 때도 의회 의원들도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했죠. 네. 뭐 꽤 하자가 되긴 됐나 봐요. 효과를 얻었다.
이제 이게 하원 넘버원 차기 주자 어쩌고 저쩌고 거론되는 네. 양반이고 이게 하원 9명, 나중에 상원 9명, 그리고 우리 쪽 쫙 이렇게 네. 이게 중요 인물들이죠. 실제. 네, 미국 의회에. 그렇죠. 한국은 그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크게 각인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이나 어떤 뭐 의원들이 전부 다 예전부터 그런 뭐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정당의 보스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회가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보면은 이제 아리클 1이라고 해서 이제 1조가 미국의 의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의회가 이제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미국 의회 이제 의원들을 만난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아까 넘버원이라고 했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 지금 이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가 된다면은 넘버 4예요.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상원의 프로템포레라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언 의장이 받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고. 나머지도 설명해 주세요.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낸시 펠로시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하원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하원 의장을 했었죠. 민주당이 하원을 잡았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에드 로이스라고 해서 하원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네. 굉장히 공세적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의례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이 오가는 1시간 동안의 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주로 사드 배치 얘기에서 질문을 하고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 이제 뭐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개성공단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상원 하원의 주요 인사들하고 2시간씩 이렇게 이런 거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대통령을 주로 만나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거고 트위터에도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막 이제 쭉 이제 나오죠. 우리 아버지가 뭐 싸웠었는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미국인들의 반응이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죠.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한국 전쟁이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네. 불려요. Forgotten War라고. 왜냐하면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났구나 이제 살자 했는데 갑자기 또 전쟁이 나니까 이제 주로 이제 끌려간 사람들 참전한 용사들은 2차 대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약간 사람들이 뇌리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전쟁다운 전쟁을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전쟁 선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게 종전으로 뭐 승리로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애매한 그런 그래서 그러니까 베트남 포괄적으로 전쟁하고 뭐라고 비교하면 베트남 전쟁은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도 막 그렇죠. 일어나고 그래서 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지만 예. 한국 전쟁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전 용사들 뭐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recognition이라고 그러죠. 인정이라든지 인식 같은 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족 중에 여기서 전사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약간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사실 반응이 꽤 있었다. 그리고 미국 합창의장 조셉 덤폴드의 아버지가 또 바로 그때 장진호 전투에 있었어요. 그때 싸우고 20살인가 21살인가 그때 그때 이제 전투에 참여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가서 이제 헌화를 한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정상회담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예, 그건 우리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런 뭐 제스처를 보여주면은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공공 외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대통령이 대통령 만나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퍼블릭을 상대로 하는 거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이제 공공 외교가 되고 대통령 자신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이제 한국의 이미지도 향상을 시키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외교 방법이죠. 그 이전에 대통령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공공 외교를. 옷을 많이 갈아입으셨잖아요. 부시의 그 골프 카트를 운전했다든가. 지상파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몹시 고학력에 전공이 미국 정치죠. 네. 네, MIT에서 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장을 마련할 테니. 그리고 지상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취지는. 자, 일단 먼저 전문가로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파파이스 버전으로 총평하면요. 저는 뭉클했어요. 뭉클? 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정상회담 일정이나 그러니까 보면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외교부라든지 관계자들이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일정을 짰구나.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주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그래서 그 효과도 좋았고 성과도 있었고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뭉클한 대목은 장진호. 장진호의 기념비 방문한 게 정말 끝내줬죠. 그때 예.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화면이 틀면 이게 뭐예요? 1950년 이제 11월 말에 이제 거의 다 갔다 했는데 이제 중공군 12만 명한테 둘러싸였고 정말 그야말로 다들 처참하게 몰살 당할 위기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이제 스미스 소장이라고 있어요.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소장을 만나서 버티면서 한 2주일 버텨갖고 흥남 철수가 가능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4,000명 넘게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스탈린그라드 전투보다 훨씬 추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때는 뭐 며칠 추운데 저 때는 뭐 계속 추워서 동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장진호 기념비가 제가 기억하는 5월 4일인가 5일인가 이제 새로 제막을 했어요. 그래서 제막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막한 지 얼마 안 돼요. 오. 예. 지난 한 5월 4일인가 5일인가 이제 제막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좀 있으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이제 첫 방문지가 저기였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찍혔던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미군 병사가 그 추위에서 이제 깡통 캔을 이렇게 들고, 그래도 살아나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인지 절망인지 하여튼 표정을 짓고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 저기 쓰여져 있는 글이 당시에 이제 종군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 이제 스미스 소장한테 네. 지금 철퇴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철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철수가 하죠. 아니라 우리는 단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맞는 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유명한 사진과 유명한 문장이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제가 굳이 저걸 넣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CSIS 가갖고 연설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저 문장을 인용을 하셨어요. 미국인들이 무슨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아는 사람이 준비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악수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악수, 예, 트럼프.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아요, 저도. 근데, 그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쭉 보니까 저게 트리도 총리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캐나다 총리예요. 예, 네. 캐나다 이제 트리도 총리가 악수할 때 꼭 손을 꽉 잡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벗어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꿈치 있는 데를 이렇게 뚝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전까지 악수 패턴을 보고 어떻게 하면 놓더라라는 거를 왜냐하면 조금 트럼프는 연구를 한 것 악수를 같아요. 해서 트럼프가 거인이거든요. 거인이어서 악수를 하고 자기 힘으로 앞으로 당겨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방 대통령이 끌려가.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캐나다 총리가 그걸 안 당하려고 당기니까 팔꿈치부를 탁 밀었다고, 이렇게. 네, 팔꿈치를 밀었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딱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근데 그걸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 캐나다 총리는 앞으로 잡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뒤로 이렇게. 뒤로 잡아서 힘을 확 줘버린 거 아니에요? 뒤를 못 당기게, 이렇게. 이게 보도되기에는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소위 그 해병대 홈피에서 뭐 반응이 뜨겁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로도 이게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로 막 이제 그 보도가 됐고 뭐 홈피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죠.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그렇죠. 대통령하고 무슨 사진을 찍고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뭘 처먹었고 뭐 환대를 받았다느니 뭐 친구가 됐다느니 이런 얘기만 나왔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 참석자들이 자기 그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린 반응을 보면 좋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이제 좋은 얘기 하죠. 남의 나라 정상한테 나쁜 얘기는 안 하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고 스윗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참 친절하고 좋다라는 얘기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본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 뭐 이념이건 뭐건 상관없이 일단 사람은 정말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통하는구나. 여기 정반대 안민석 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아, 그게 되게 웃긴 게. 뭐하러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저런 식으로 앉아있으니까 끝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얼굴이 가리잖아요. 네. 정말 안민석 의원만 얼굴이 이렇게 내밀고. 빼꼼시키라 국회의원이 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이거 우리 전에 해본 적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렇게 다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이런 이제 사람-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이런 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저기 뭐랄까요? 나는 왜 여기 있나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죠, 하여튼. 근데 상원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상원 제가 드렸는데 사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존 맥케인 상원 네, 이 의원이고. 사람은 알고. 네. 아, 이 사람들이 상원 멤버들이에요? 예, 상원 멤버들이에요. 상원과 만남하고 하원과 만남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나 혹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각각? 하원은 이제 그 일반인들의 어떤 삶을 살펴보라고 뽑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예, 우리가 그 아는. 지역에 뭐 공원 해줄까, 다리 해줄까, 뭐 어떤 걸 공원해줄까, 옆쳐줄까. 다리 해줄까. 예, 예. 그리고 상원은 이제 그 처음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 때 약간 그 좀 더 거시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원의 외교라든지 안보 이런 쪽이 좀 더 강하고 전문적인 성향이 좀 있죠. 민생은 하원이 해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